자, 보자. 한번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보자. 자, 봐볼게.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 가지니? 결론부터 얘기하자.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 가져야 되지, 무조건. 그치? 자, 그러면 살펴볼게.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는 근을 2개 가질 거야. 그치? 자, 2차 방정식은 두근 알파와 베타를 가지겠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요거까지 논리되지? 자, 그랬을 때 근 하나, 알파는 어떻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생긴 게 하나의 근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다른 근 하나, 베타는 뭐가 될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자, 여기에서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 우리는. 자, 더해볼게. 자, 분수의 덧셈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잖아. 그럼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니? 맞지? 자, 분자끼리 더해보자. 2a분의, 분모는 그대로 2a분의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 자, 볼까?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2b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더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얘인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위아래를 뭐 할 수 있다? 2로 나눠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성질을 찾아낼 수 있겠네, 우리는. 문제 없고.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자, 한번 두 개를 곱해볼 거야, 이번에는. 됐어? 자, 곱하기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2a랑 2a를 곱할 거니까 4a 제곱이 되는 건가? 자, 분모는 4a 제곱 요렇게 나올 거고. 자, 분자 한번 봐보자.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똑같니? 앞에 건 더하기 뒤에 건 빼기 맞니? 그러면 두 개 곱한 건 뭐로 곱하면 되는 거야? 합차공식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랑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는 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b랑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차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차공식이지. 합차공식이면 뭐 하면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되지. 자, 그럼 앞에 거 마이너스 b를 제곱할 거야. 그러면 그냥 b제곱이지. 자,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나올 거고, 빼기, 자, 뒤에 거 제곱하면 되지. 근데 뒤에 거 제곱하면 그냥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자, 분모는 4a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얘랑 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4ac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4, 4 약분 가능하지? a 약분 가능하지? 그러면 분모 a 하나 남고 분자는 c 하나 남는다. 됐나?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 좀 해보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우리는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중근이면은 똑같은 근이 두 개인 거라고 보라 그랬어. 됐지?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나온다. 됐지? 자, 이걸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봐봐. 결과가 뭐야? 누구랑 누가 나왔어? 합과 곱이 나왔지? 합곱 나오면 당연히 출제자는 어떻게 출제할 거 같니? 고생공식 변형 연결해서 출제하겠지. 합곱 알면 우리가 복잡한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고생공식의 변형이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생공식 변형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쏟아져 나올 거고, 자, 걔네들은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준다. 복습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 논리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런 걸 가보자. 자, 앞에는 뭐지, 결국은? 식을 알고 있을 때 근에 관련된 성질을 알려준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는 너 뭐 해봐야 돼? 항상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치? 수학은 항상 그렇잖아.
그치? 식을 주고 해를 구하라고 너네한테 했으면은 또 뭐 해봐야 돼? 해를 주고 이번엔 식을 구해봐라 하잖아. 똑같잖아. 자, 그러면 이제는 요렇게 가보자. 제가 여기서는 이게 주어진 조건인 거고 이걸 통해서 얘네 관련된 성질을 뽑아낸 거니까 자, 이번엔 근을 줬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두 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봐봐. 관점은 2개 정도로 기억한다. 둘 다 기억 잘 해두자. 알았지? 자, 첫 번째 관점 볼까? 첫 번째 관점. 자,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봐봐봐. 2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는 건 그치? 자, 근이 하나는 x 이퀄 알파가 나왔다는 소리고 하나는 x 이퀄 베타가 나왔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저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라는 건 결국 1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지? 2차 방정식을 우리는 1차 곱하기 1차는 0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각각의 1차 방정식을 분석해 주는 거잖아. 거꾸로 간다는 소리 한마디로. 자, 그럼 x 이퀄 알파. 자, 알파를 근으로 갖는 1차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는 x 빼기 알파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알파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에서 나온 예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근데 2차였으니까 1차 곱하기 1차가 2차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은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인지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 A로 설정을 해주자.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두 근이 각각 요렇게 주어지면 2차 방식은 요런 식으로 생긴 예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뭐 이런 소리야. 결론은. 자,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자, 하나는 3인 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면 됐지? 자,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을 만들으라고 그게 x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3을 해로 갖는 1차 방식을 만들려고 x 마이너스 3이겠지.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게 0이다. 아,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모르니까 그거는 문제에서 줄 거야. 주는 대로 맞춰주면 돼. 알았지? 자,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런데 봐봐. 근데 자, 요 따위로 나왔다고 해봐. 자, 근 하나가 2 더하기 루트 3이야. 자, 근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요렇게 줬다고 해볼게. 됐니?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론 푸는 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 자, 근을 2 플러스 루트 3으로 갖는 1차 방정식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자, 얘를 근으로 가질 거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겠지. 아니, 물론 이렇게 생긴 얘라고는 잡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귀찮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근이 이렇게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올 때는 이렇게 써서 전개를 한다라는 과정이 귀찮을 수 있다, 우리는. 혹은 실수할 수도 있다. 물론 못하진 않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치?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분수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복잡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자. 자, 그런데 요 두 번째 방안이라는 게 조금 황당한 얘기긴 한데, 됐어? 아니, 그냥 얘를 전개해. 그러면 뭔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치? 전개를 해서 이해를 해도 되고, 이쪽에서 이해를 해줘도 좋아. 됐지? 어느 방향에서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 자, 근데 그냥 여기서 이해를 해보자. 자, 일단 A는 그냥 뺄게. 자, 이 식을 전개해봐, 전개. 됐어? 자, 전개하면 어떻게 생긴 얘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요렇게 생긴 얘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의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당연히 이쪽과 어때? 연관성이 있지. 지금 a가 1인 경우니까. 그래서 a 1만 넣으면 나오잖아. 문제 없니? 자, 요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자. 그러면 아까처럼 자, 근이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야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라고 나오면 아까처럼 푸는 게 아니고, 됐지? 자, x계수는 뭐다? 합에 부호 바꾼 거다. x계수 두 개 더하면 몇이니까?
4니까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생긴 얘고, 상수항은 뭐가 되면 돼? 두근에 곱이 되면 되잖아. 이거 곱하면 몇이야? 4 빼기 3이니까 1이잖아. 더하기 1은 0이다. 그냥 이렇게 적으면 끝난다고. 논리 이해되지? 됐지? 자, 별거 없다.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볼게. 자, 세 번째 얘기를 해볼게. 자, 이제 두 개를 섞을 거야. 섞을 거야. 자, 잘 논리 따라와봐. 자, 한번 요런 얘기를 좀 해보자. 요런 얘기를. 자, 인수분해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안 되지. 그치? 왜 안 돼? 2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이런 거, 인수분해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뭐 예를 들면 요런 거. 요런 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2가 되는 두 숫자의 조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됐지? 자, 거기에서 말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의 의미가 뭐냐면 알았지? 개수를 유리수까지만 활용했을 때 안 된다라는 의미야.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자, 인수분해라는 건 어차피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 맞니? 곱하기 처리하는 거 맞니?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쉬우니까. 자, 논리 봐.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었다고 해봐. 얘 전개하면 얘 나오니? 나오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건데, 저거는? 아니, 곱하기로 적었으면 인수분해 한 거잖아. 맞지? 자, 우리가 기존의 인수분해가, 얘는 왜? 루트를 썼잖아, 우리가. 루트는 무슨 수니까? 무리수니까. 됐니? 루트는 무리수니까. 집중 좀 하자, 집중.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헷갈려, 나중에. 알았지?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니야. 자, 다시 봐봐. 개수를 유리수까지 쓰자라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개수를 유리수까지 한정 지은 거야. 자, 그런데 무리수를 쓰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알았지? 무리수 쓰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논리는 뭐냐면, 자,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주면, 다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주면, 한마디로 허수까지 쓸 수 있으면, 우리가 a 플러스 bi의 형태까지 다 쓸 수 있으면, 그러면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됐지? 근데 물론 복소수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뭐 안 되는 걸 출제하진 않겠지만. 여기까지 논리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 맞지? 자, 그러면 요 자식 봐볼 거야, 요 자식. 근데 요 자식은 직관적으로는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자, 재료는 너네 머릿속에 다 있어. 다 설명해 줬어, 여태까지.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해봐봐. 알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시 봐봐. 내가 알려준 의미가 없어. 너네가 머리 굴려서 유출을 해내야 돼. 자, 봐봐. 다시 힌트를 줄게. 힌트를 줄게. 예를 들어서 가자. 똑같이. 자, 해 구할 수 있어, 없어?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해를 구할 수 있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가 아무리 숫자가 더럽게 나오더라도 연산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못 구하는 건 아니지. 뭘 이용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 논리 잘 봐. 자, 이거의 해 알파와 베타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맞아? 자, 두 번째 봐봐. 요게 우리가 처음에 배운 내용이잖아. 해는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뭘 배웠지?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니?
방금 배웠잖아? 그지? 을 구할 수 있다. 됐어?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해로 얘의 해가 이건데 다시 그 해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했거든? 그러면 요 수식과 요 수식은 사실상 같은 애겠지.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적어도 되는 거지. 최고차의 개수만 맞춰준다면. 됐지? 그런데 요런 2차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적을 수 있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 결론은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얘랑 같은 거다. 근데 얘는 곱하기 형태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논리돼? 자, 그러면 다시 따라와봐. 봐봐. 자, 얘를 인수분해해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얘를 인수분해해봐. 그러면 이거 이퀄 0에 뭘 구하라고? 해를 구하라고. 이거 이퀄 0에 해를 구하라고. 자, 그럼 해 구해봐. 마이너스 1 맞니? 풀마 루트 3 맞니? B' 제곱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맞니? 자, 그러면 근이 뭐인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인 거야. 근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그러면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만들으라고. 어떻게 만들면 돼? x 빼기 요거. 됐어? 그러면 얘를 근으로 갖는 얘는 x 빼기 위에 거 해. 여기도 x 빼기 해. 아, 요렇게 생긴 얘를 구나라고 적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결론은 얘가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다? 인수분해 한 거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했니? 이해를 하고 있어, 이거. 알았지? 헷갈린다. 나중에. 왜냐면은 자주 쓰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근데 시험 볼 때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오면은 못 푼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앉아 있다고. 알았지? 자, 다음 개념. 자, 마지막 개념. 이건 진짜 별거 아니다. 이건 진짜 별거 아니다. 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것도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가 말했잖아. 고등과정에서는 대충 뭉개고 가지 말라고. 알았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빠지게 문제 출제하는 거 가능하다. 어렵지 않다. 알았지? 자, 한번 봐봐. 논리 볼게. 자, 얘가 있는데, 그래서 잘 따라와. 얘가 있는데, 자, 근 하나가 P 더하기 Q의 루트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1 더하기 루트 2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1 더하기 루트 2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루트 M은 뭐여야 돼, 그러면? 무리수여야 돼. P하고 Q는 유리수인 상황이야. 됐지?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봐봐. 결론부터 얘기하자. 자, 요렇게 될 때 다른 하나의 근은 P-Q 루트 M이라는 성질이 생겨. 됐지? 직관적으로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루트 쪽에 한 번 더하기가 나오면 한 번은 빼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이 예를 들어 1 플러스 뭐 2루트 2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빼기 2루트 2다.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해되지? 대충 근데 문제가 오면 틀릴 수도 있어. 집중해. 자, 그러면 봐보자.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증명 과정을 봐줘야지 너네가 왜 그런지가 명확하게 알거든. 자, 봐봐. 자, 얘의 해가 이거래. 다시 2차 방정식의 해가 이거래.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해가 의미가 뭐지?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x의 값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x에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때려 넣을 수 있다. 관점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럼 봐봐. 넣어볼 거야. 자, 그러면 a에 자, p 더하기 q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b에 p 더하기 q 루트 m 더하기 c는 0이다. 됐어? 전개해보자. 자, 봐봐.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일단 쭉쭉 갈게. 뭐 이거를 진짜 너네에게 전개를 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됐어? 자, 그러면 루트 m이 없는 것끼리 묶어보면 ap제곱 나오지. 여기 먼저 ap제곱, 그 다음에 aq제곱 m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bp 나오지. 그 다음에 c가 나올 거야. 이게 루트 m이 없는 얘들이야.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루트 m이 있는 얘들 나오겠지. 이제 2a p q 그 다음에 여기에 bq 나오겠지. 루트 m이 0이다.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논리 봐봐. 자, 잘 따라와. 얘들아. 이 중학교 때 명확하게 돼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래.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자, 볼까? 자, 1 더하기 루트 2가 a 더하기 b 루트 2다. a는 몇이니? b는? 그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자, 어떤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까? 어떤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봐봐, 이게 너네가 그냥 외워서 공부를 해서 그래. 당연히 학교 시험에 저게가 출제가 됐다면 A가 1이고 B가 1인 게 맞을 거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면. 됐어? 그런데 학교 시험에는 분명히 저게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을 넣으면 이라는 조건을 무조건 적어줄 거야. 안 그러면은 출제를 할 수가 없거든. 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됐지? 근데 요거랑 같은 얘기거든. 이것도 내가 얘기했을 텐데 아마. E 플러스 i가 a 플러스 bi야. 됐어? 그럼 봐봐. 너무 직관적으로 항상 우리 이렇게 풀었지? 실수 부분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는 2고 허수 부분끼리 똑같으니까 b는 1이고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 0이 아닌 빼고 0이 아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 실수일 때 a, b가 실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실수가 아니면 너무 쉽다니까. 그냥 A에 I 넣어버리고 B에다가 뭐 마이너스 2I 넣어버리면 충분히 2 플러스 I로 만들 수 있어. A가 2고 B가 1이 아니더라도. 됐지? 근데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갈 때만 되는 거거든, 이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 A랑 B가? 아니지. 자, 봐봐. 여기에서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을 준 거는 얘가 무슨 수니까? 허수니까. 허수를 못 쓰게 하려고. 여기서는 얘가 무슨 수니까? 무리수니까. 무리수를 못 쓰게 하려면 A, B가 어떤 수?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알았지? A, B가 유리수면 1이고 1인 게 맞아. 여기까지 논리 되니? 잠깐만. 봐봐.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얘 무리수라 그랬지? 얘 무리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얘 계산 결과가 0이 나왔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가 각각 무슨 수여야 돼? 유리수여야 돼. 그치? 유리수면은 얘를 유리수로 만들고 얘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물론 진짜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얘들이 다 유리수란 조건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는 있어. 뭔가 저 계산 결과만 유리수면 되니까. 근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처리를 하자면 여기가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P도 있고 Q도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각각이 전부 다 무슨 조건을 주면 그냥 유리수라는 조건을 주면 둘 다 0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 증명하고 있는 거야. 요거 증명하는데 내가 한 줄 아직 안 쓴 거야. 왜냐면은 요거 설명하고 쓰려고 안 쓴 거야. 됐지? 자,
A랑 여기서 A랑 B랑 C랑 P랑 Q는 모여야 되고 유리수여야 하고 루트 M은 무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얘도 해가 되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러면 얘를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해가 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됐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맞니? 그러면 전개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맞니? 그러면은 여기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근데 루트 m이 있는 얘만 마이너스니까 여기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조건을 내가 만든 상황이잖아 이미. 그러면 0 빼기 0 곱하기 루트 m은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확인한다.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뭐라고 적을까?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주자. 이렇게 주자. 자, 유리수 a와 b에 대하여 x제곱 ax 더하기 b의 한 해가 1 더하기 루트 2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자, 그러면 확인 과정 거쳐야 돼. 자, 봐봐. AB가 유리수래지? 자, 그럼 여기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니? 맞지? 1, A, B 다 유리수 맞잖아. 그럼 해가 1 더하기 루트 2라고 나왔으면 다른 근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니? 논리 되지? 되지? 자, 그런데 너네가 이제 이런 문제를 쭈루룩 계속 풀다 보면 됐지? 이걸 쭈루룩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1 더하기 루트 2 나오면 그냥 바로 1 빼기 루트 2 적어버리거든? 자,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유리수 AB에 대하여 됐지? x제곱 플러스 루트 2a x 플러스 b 이퀄 0의 한 해가 1 더하기 루트 2다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요건 다른 근 하나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적는 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치? 루트 2 때문에 아니잖아. AB가 설령 유리수일지라도 루트 2가 있으니까 요건 아니잖아. 그치? A가 뭐 0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니까. 됐지?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를 1 빼기 루트 2다라고 적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풀이법은 간단하지. 근 2개 나왔잖아. 근각이소의 관계 쓰면 AB 나오겠지. 여기서의 풀이법은 다른 건 하나를 모르잖아. 근각이소의 관계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잖아. 그럼 뭐 한다? 그냥 집어 넣어라. 됐지? 그래서 쭈루룩 전개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해되니? 상황 이해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거는 그냥 증명 없이 가자. 똑같이 이해해. 자, 푼다. 집중해라.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한 근이 뭐 a 더하기 a라고 적으면 p 플러스 qi. 자, 다음과 같은 허술해. 그러면 다른 근 하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 정황상 p 마이너스 qi 켤레복소수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증명 과정이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라고. 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얘는 a 플러스 bi가 0이 될 때는 a랑 b가 둘 다 0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는 a랑 b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됐지?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됐지? A, B, C, P, Q가 어떤 상황일 때? 얘는 실수인 상황일 때. 됐지?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요게 된다. 개수가 실수일 땐 요게 된다. 명확하게 기억하자. 됐니? 됐지? 자, 7번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퀄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거의 두 근을 우리는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해 주제. 이렇게 잡히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다. 됐지? 자,
자, 두근의 합 몇이어야 돼? 얘들아, 공식이 나오면 외워야지. 알았지? 잘 외우자, 좀. 이거 원래 중3 때 나온 거야, 이거는. 알았지? 중3 때 안 익히고 온 거야. 자, 다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했어. a는 여기서 1인 거고, b는 여기서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결론은. 플러스 2가 된다. 됐지? 자, 두근의 합은 2다. 그러면 두근의 곱은 3이다. a분의 c니까. 됐어? 지금 외워. 또 나와. 3차트 고쳐가면 또 나온다고 했어. 됐지? 벗어날 수 없어. 이건 계속 나온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자,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1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해보래. 자, 우리 목적은 항상 뭐라고? 주어진 수식을 어떻게든 잘 변형을 해서 합, 곱 이용한 형태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치? 근데 두 개 통분해주면 분모의 곱이 떨어지고 분자의 합이 떨어진다는 게 보여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분모는 알파 베타가 되고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자, 2번 본다. 2번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 이건 뭐 하고 싶니? 딱 봐도 알파 베타로 묶어내고 싶지. 자, 알파 베타로 딱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으면서 얘는 3 곱하기 2가 된다는 소리니까 6이 되겠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 자, 3번 보자. 아, 너네 진짜 이거 막 근을 구해가지고 막 때려 넣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망한다, 그렇게 풀면.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그 다음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제곱을 합곱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고생공식 변형이지. 기억한다? 뭐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주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주면 되나?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오고 여기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면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네. 자, 그 다음 4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겠지. 자, 이것도 뭐야? 그냥 고생공식 변형이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뭐 해야 돼? 먼저 합해서 세제곱이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들어갈 거고. 자, 이게 생소하면 계속 외워. 알았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들어가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네. 됐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2니까 세제곱하면 8 나올 거고 요거 3이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2다. 맞니? 그럼 8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됐지? 자, 오른쪽에 7-1번 풀어볼게. 자, 8번에 1번 한번 봐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있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1은 0.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됐지? 자,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냐면, 자, 두 실근의 차이가 실근의 차가 2라고 되어 있거든. 자, 두 개의 실근의 차가 2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2라는 소리지. 알파 그냥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치?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겠구나. 자,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야. 자, 보자. 우리 모르는 거 어쨌든 몇 개야? 3개지, 3개.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K도 모르잖아, 그지? 자, 모르는 게 3개라는 건 식을 3개 뽑아내자는 소린데, 알파 빼기 베타가 2라는 거 한 개는 지금 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식이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겠지? 근데 그 식의 2개의 식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 더한 건 4라고 적어줄 수 있다. 곱한 건 K-1이라고 적어줄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2개를 더 적어주면, 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4겠구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1이겠다. 자, 요렇게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여기서 내가 K를 구하고 싶어. 됐지? 자, 그런데 살펴봐봐. 주어진 게 뭔지를 보는 거야. 자, 차가 주어져 있고, 그치?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지. 차랑 합이랑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다. 그지? 요런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고생공식 변형에서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자 4알파 베타를 뺀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2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올 거고, 얘가 4니까 제곱하면 16이 나올 거고, 얘가 k 빼기 1이니까 넣어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4, 4는 없어질 거고 4k 넘어가주면 4k가 16이 나온다가 돼서 4로 나누면 되니까 k가 4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봐보면 자 제곱의 합이 6이래. 자 제곱의 합이 6이라는 건 그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6이 된다는 의미일 거야. 그치? 뭐 그런데 뭐 합은 4인 거는 뭐 고정인 거고, 곱한 게 k 빼기 1이라는 것도 고정된 값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야 되고 합이 있어야 되고 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6은 4, 4, 16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넘어가주면 2k가 1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2로 나누면 되니까 k가 6이겠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 됐지? 주어진 조건, 합이 몇인지 곱이 몇인지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식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런 관점이야. 자, 해보자 한번. 8-1번 풀어볼게. 자, 9번 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의 두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개를 더한 건 3이 나올 거고, 그지? 곱한 건 1이 나온다라는 건 알 수 있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 나와야 될 거고, 알파 베타가 1이 나와야 될 거야.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의미일 거야. 자, 1번부터 보자. 1번 뭐라 그랬냐면 이 알파와 이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래. 자, 다시 2차 방식의 표현법은 우리 크게 두 가지였었다. 둘 다 기억 잘 해둔다. 알았지? 자, 첫 번째 표현법은 뭐였냐면은 그냥 어떻게 가면 돼? 2알파를 근으로 갖는 1차 방정식. 제일 간단한 거. x 빼기 2알파겠지? 그치? 2베타를 해로 갖는 1차 방정식 제일 간단한 거. x 빼기 2베타겠지? 두 개를 곱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x 마이너스 2알파 x 마이너스 2베타는 0이다.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근데 결론부터 얘는 전개할 만하니 이거? 전개? 크게 어렵지 않지? x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마이너스 2알파 x 4알파 베타는 0.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하자. 자,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베타의 x 더하기 4알파 베타가 0이다. 됐지? 근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몇 배인 거니까? 2배인 거니까 3의 2배 6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x제곱 빼기 6x가 될 거고, 자, 알파 베타 1이라며 1 넣으면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나오겠지?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면서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문제에서 뭐 x제곱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전체 3 곱하면 되고, 2야? 그러면 전체 2 곱하면 되고,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내비두면 되겠지 뭐. 문제 없지. 자, 그런데 우리가 2번 한번 가보자. 2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마이너스 2로 잡아주지. 됐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적어주자면 근을 예로 가지려면은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야. 근을 예로 가질 거면 x 빼기 베타 더하기 2가 나오고 는 0 요렇게 생긴 얘라는 거는 알 수 있어. 틀린 소리는 아니야. 맞긴 맞아. 알았지? 맞긴 맞는데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귀찮잖아 이거 너무. 3개 전개만 9개 나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방법을 써준다. 됐지?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다고 바로, 그치?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두 개를
더한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두 개를 곱한 거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이 들어가야 되지. 더하기 두근의 곱이 들어가야 되지. 이러한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합이라는 건 두 개를 뭐 하자는 소리야? 결론은 더하자는 소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합을 구해보면, 자, 합은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더해주자.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얘는 3 빼기 4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곱은 두 개를 곱하자는 소리지. 자, 곱을 구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마이너스 2 요걸 구하자는 의미일 거고, 전개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넣어주면 얘는 1인 거고, 얘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서 요거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그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봐보면 3번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해로 갖는 얘를 찾아보재. 자, 마찬가지로 합하고 곱만 구하면 되는 거지. 맞니? 자, 두 개 합을 구해보자. 합. 자,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넣어주면 3이 나오겠네. 1분의 3이니까. 곱은 뭐 두 개 곱하면 그냥 알파 베타분의 1이지 뭐. 넣어주면 1이 나오겠네. 됐지? 그러면 x제곱 빼기 합의 x 더하기 곱은 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 됐지? 뭔지 알겠지? 자, 9-1번 한번 풀어볼게. 자, 10번 볼게. 2차 방정식이 이때, 자, x제곱 1-ax b-3이 0. 자, 그런데 한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다. 됐지? 자, 근이 저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다른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은 아닌지 확인한다. 확인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돼?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여야 한다. 됐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A, B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그러면 1-A도 유리수, B-3도 유리수겠지. 둘 다 유리수기 때문에 근이 요거면은 다른 근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근이 나와 있다라는 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뭐가 돼야 된다?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두 개 더해주면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a는 5가 되겠구나 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 됐지? 자, 다시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3은 뭐가 돼야 된다? 두 개를 곱한 얘가 돼야 된다. 두 개 곱하면 합차 4 빼기 3인 거지? 1이 나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b가 4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쉽게 끝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자.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b 플러스 2. 자, 다른 근은이 1 플러스 i라고 나와 있어. 1 마이너스 i.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적을게. 자, 그러면 1 플러스 i라고 나왔어. 그러면 개수가 뭐인 걸 확인해 줘야 돼? 실수인 걸 확인해서 실수라고 보장할 수 있으면 1 마이너스 i라고 적을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런데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지. 지금 실수 a, b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뭐 실수에서 3 뺀 것도 실수일 거고 실수에 2 더한 것도 실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른 근 하나가 1 마이너스 i라고 설정해도 되겠다. 마찬가지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주면 두 개를 더한 게 a-3이 나와야 되잖아. a-3은 두 개를 더한 2가 나오겠다가 되는 거고, b 플러스 2는 두 개의 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요거가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b는 0이 나와야 될 거고, 여기에서 a가 5가 나와주면 마무리 되겠지. 문제 없지? 자, 오른쪽 문제 10-1번 풀어볼게.